그게 애당초 불가능했던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공부, 구문 공부 이거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재조립해서 그거를 읽어내겠다는 게 애초에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면 1등급 받는 애들은 어떻게 했냐? 영어를 그냥 막 라고 이렇게 핵심적인 의미를 내 마음에 남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영혼 독해를 위해서는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영어 영역 베스트셀러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서림 작가입니다. 저는 영어 자체를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영어 강사도 아니고요. 다만 한국인이 어떻게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는가?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읽고 있었던 것인가? 언어적인 감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만 명의 독자분들께 공감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정말 열심히 문법 공부하고 구문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를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되는 애들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 튕겨져 나간다고 하죠. 시험 시간에 영어를 읽으면 막 머릿속에서 막 다 튕겨져 나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자꾸 그런 좌절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뭐 수능 막 시험을 떠나서 내가 이거를 좀 알아내야겠다 이런 오기를 좀 가지게 됐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그 해결책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문법 공부, 구문 공부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애당초 불가능했던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공부, 구문 공부 이거를 가지고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재조립해서 그거를 읽어내겠다는 게 애초에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면 1등급 받는 애들은 어떻게 했냐?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방법을 좀 특이하게 영혼 독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혼을 집중해서 읽어라 라는 뜻이기도 하고 영어를 그냥 막 조립하듯이 분석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영혼으로 느끼듯이 읽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어랑 한국어랑 어순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어순을 막 조립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약간 리스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리스닝 시험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듣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답을 골라요. 리스닝 때만큼은 사람들이 영어를 막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의미를 받아들이고 답을 고른단 말이죠. 그거를 독해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문법 수업을 들여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습득하는 학생이 있고 그런 학생이 자연스럽게 1등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저처럼 아무리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지점까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소리를 활용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는다. 그런데 이 영혼 독해라고 했잖아요. 소리만 내고 영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소리를 내는 순간 내 영혼이 실려서 내가 입을 떼기 시작해서 입을 닫을 때까지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예시가 There is an apple 이러면 사과 하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과가 하나 있구나 라고 사과 하나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소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꾸 예전의 번역식, 조립식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멈추고 다시 이렇게 소리를 반복하는 연습이 초반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의미가 들어왔어 라고 하는 그 최종 지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거 예쁘게 번역해 주기는 귀찮아. 딱 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B라고. 그러니까 A가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언어, 나만의 요약된 핵심 문장만 딱 남기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There is an apple이 아니라 더 긴 문장이잖아요. 문장이 길면 어떻게 하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한 호흡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끊어서 이 연습을 하고 그 뒤에 문장을 붙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value of writing is that allow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이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라고 하면 제가 중간에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value of writing 되셨어요? 안 됐으면 다시.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value of writing.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is that allow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안 됐으면 다시 is that allow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글쓰기의 가치는 뭐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표현하는 데 있다. 글쓰기를 해서 좋은 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서야 라고 이렇게 핵심적인 의미를 내 마음에 남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거보다 더 긴 문장까지 이렇게 소리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떼기 시작해서 입을 닫을 때까지 내 마음의 핵심 의미만 남기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소리내서 읽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나만의 언어로 남기기까지 되셨으면 의미 받아들이기 연습이 되신 건데요. 완전한
영혼 독해를 위해서는 단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문장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가 나한테 뭐 해? 라고 하면 왜 나한테 뭐 해? 라고 하지? 나한테 뭐 시키려고 그러나?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시에서 본 문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A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value of writing is that allow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이랬을 때 글쓰기의 가치에 대한 설명. 글쓰기의 가치는 바로 자기 표현하게 하는 데 있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시지 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이 글의 주제인가? 앞으로 글쓰기가 좋다고 계속 얘기하려나? 아니면 혹시 뒤에 뭔가 역접이 있어서 글쓰기에 안 좋은 점으로 가려나? 아니면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이렇게 뭔가 예상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뭔가 나의 궁금증을 올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랑 그냥 동사 찾고 주어 찾고 다다다다 분석하는 학생이랑 완전히 글 읽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연습은 반드시 문장이 아니라 지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문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소리 내서 의미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하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로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워왔었던 그런 영어 독해는 조금 영어 지식적인 그런 영어 독해였다면 영혼 독해는 조금 더 좀 언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읽는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생들을 과외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느낀 걸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육대학교에서 국어과 수업을 마침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국어과 교육에서 말하는 그 독해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 이게 내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일어났었던 과정이랑 되게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어과 교육, 그 독해의 과정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영혼 독해를 설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혼 독해는 조금 더 언어적이고 근데 영혼 독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막 특출나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은 이게 머릿속에서 되고 있는 과정이다. 영어를 잘 읽는 사람의 머릿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급이 지금 4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을 알고 있어야 노력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 영혼 독해가 빨리 터득이 되거든요.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뭔가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은 단순 노력을 안 해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법 공부, 구문 공부, 인강 열심히 들으면서 베이스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1등급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 영혼 독해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혼 독해는 3등급 넘어서 2등급, 1등급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조급함이나 뭔가 강박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되게 너무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이게 소리만 내면 된다고 이러면서 다다다다 소리를 막 뱉으시면서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되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뭔가 막 시험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고 펜도 내려놓고 책상에 딱 영어 지문 하나만 놓고 내가 이거 오늘은 좀 영혼으로 느껴봐야지 소리를 이용해서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쉬운 지문부터 시작하시고 해설지를 이용하세요. 내가 해보고 해설지로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되게 재미있게 읽으셔야 돼요. 뭔가 연기하듯이 또는 내가 이 글 쓴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설득하듯이 또 뭐 어쩜 좀 핵심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는 좀 억양도 좀 세게 해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좀 재미있게 하셨을 때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저는 이게 재수할 때 이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이제 알게 된 방법인데 이게 나한테만 효과가 있었던가 궁금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가르쳤었던 제자들이 이걸 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 정말 3등급에서 만점, 90점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너무 흔하고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보시고 영어 독해가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속냄샘 치고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